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현재 열리고 있는 2월 임시국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충청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반드시 대선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관련 법안은 두 건입니다. 지난해 12월 7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 이어 보름 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행복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공감대도 폭넓게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세종을 찾아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수차례 공언한 바 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더 나아가 관련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조기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 주요 정당에서 세종집무실 설치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세종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선 후보를 비롯하여 정치권에 여러 차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해 왔으며, 대선 전 2월 임시국회에서 행복도시법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춘희 시장은 지난달 27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2월 중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반드시 대선 전인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대통령이 개혁 정책이나 아니면 국정 목표나 계획을 세우고, 또 여야의 정치 구도가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선거 직전인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완성의 주요 의제로 떠오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해 정치권이 관련 법안 처리로 진정성을 보여줄 것인지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4차 산업시대의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바이오 헬스 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들이 추진 중인지 김장섭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12월 착공에 들어간 헬스케어 스파 지원센터. 아산 지역 대표 자원인 온천과 헬스케어를 융복합한 재활 헬스케어 산업혁신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290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원센터는 온천을 활용한 치료는 물론 재활 보조기 등 제품에 대한 인증,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며 기술 지원과 전문 인력도 양성하게 됩니다. 오는 10월 준공될 예정으로 온천 헬스케어 융복합 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AI 로봇 기술 기반의 인공 로봇 팔과 다리는 물론 AI 기반의 휠체어 등의 제품들을 실증하고 데이터를 구축해 제품화를 연계하는 사업을 비롯해 첨단 바이오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손상된 조직 장기의 기능 회복을 돕는 재생 재건 의료기기에 대한 실증 및 표준 인허가 지원 체계도 구축됩니다. 이를 위해 아산시는 한국기술산업시험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3년 말까지 R&D 집적지구에 바이오 의료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됩니다. 미래 바이오 먹거리 창출을 위해 인공지능이 결합된 의수, 의족 등 의료 로봇 및 재생의료 시장 확장으로 이어지는 280억 원 규모의 지능형 의지보조 자동 이송기기 사업과 295억 원 규모의 재생 재건 산업기술 실증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이와 함께 수면 데이터 분석 등 기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센터 구축과 가정에서 요양 중인 환자 등 사용자 편의에 맞춰 제작되는 건강관리 제품을 개발 연구하고 성능을 평가하는 사업도 오는 2023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꽃, 바로 지방선거죠. 6월 1일 지방선거가 넉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대선 일정에 가려져 유권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 같아 아쉬운데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SK 브로드밴드가 지방선거에 대한 정보를 시청자 여러분께 적극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에 출마를 준비 중인 시도지사와 교육감, 시장선거 예상 후보군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충남도지사 선거부터 가보겠습니다. 충남도지사 선거에는 재선에 도전하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10여 명의 후보군이 입에 오르내립니다.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군을 송용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5명 정도가 이번 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4선 국회의원 출신인 양승조 현 충남도지사가 재선에 도전합니다. 여기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국회의원의 출마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도지사 선거에서 중도 하차했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출마가 유력합니다.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맡았던 복기양 민주당 아산갑 지역위원장도 최근 고향으로 돌아와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황명선 전 논산시장은 도지사 선거에 집중하기 위해 최근 시장직을 그만뒀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군도 5명으로 압축됩니다. 먼저 김동완 전 국회의원은 얼마 전 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김태흠 국회의원도 예상 후보군 명단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대선 이후로 출마 선언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번번이 당내 문턱을 넘지 못한 이명수 국회의원은 출판 기념회를 여는 등 출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문표 국회의원도 공식 석상에서 여당 도지사와 충남 홀대론을 연일 언급하며 군부를 짚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현웅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도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대거 출마가 예상되는 충남도지사 선거, 3월 대선 결과 이후 출마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다음은 세종시장 선거 출마 예상군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3선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한 가운데 당내 경선 결과와 함께 여기에 대항할 야권 도전자는 누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우순 기자가 예상 후보군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춘희 시장이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출마 의지를 내비친 상태입니다. 건설교통부 차관을 지낸 이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당선 이후 2018년 재선에 성공했고 이번이 3선 도전입니다. 여기에 당내 2명의 경쟁자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 후보로 나섰던 배선호 민주당 세종시당 부위원장, 이춘희 시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자천, 타천으로 6명의 후보가 거론됩니다. 한남대학교 법과대 교수를 지낸 성선재 미국 변호사가 일찌감치 출마 의지를 굳혔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춘희 시장과 맞붙었던 송화영 전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당협위원장의 출마도 점쳐집니다. 또 국무조정실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성용 세종시민포럼 도시발전연구소장이 있고 세종시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을 지낸 정원희 세종도농공감융합연구원장이 출마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알로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로 있는 조관시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정책조정위원장과 고 이완구 총리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역임한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일찌감치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정의당에선 당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는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의 출마가 점쳐집니다. 가장 최근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던 세종시. 이번 시장 선거에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보수정당이 반전의 스토리를 짜낼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다음은 천안시장 선거입니다.
여야를 합쳐 10여 명이 출마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각 정당의 공천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2020년 보궐선거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천안시장 선거. 이미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군이 10여 명에 달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선 충남도의회 김현 의원이 유일한 여성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천 경쟁에서 탈락한 김영수 전 도지사 비서실장도 재도전에 나섭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선거법 위반 무죄를 선고받은 이규희 전 국회의원도 시장에 도전합니다. 이종담 천안시 의원은 출판 기념회를 여는 등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내비쳤고, 이재관 전 소청심사위원장은 출마 선언과 함께 이미 분야별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지난 선거 박 시장에게 석패한 한태선 전 민주당 정책실장도 다시 도전장을 냈습니다. 황천순 천안시의 의장은 후보군에서 가장 젊은 패기를 무기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도병수 변호사가 매 선거철마다 후보군으로 입에 오릅니다. 박상돈 시장도 출판 기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선 도전에 나섰고, 최근 특별 사면된 박찬우 전 국회의원도 이번 선거를 통해 정치활동을 재개할 전망입니다. 끝으로 유원희 전 천안예술의 전당 관장도 천안을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다음은 아산시장 선거 출마 예상군입니다. 오세현 아산시장의 재선 도전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같은 당인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대거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김장섭 기자가 예상 후보군을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아산시장에 도전하는 후보는 4명 정도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먼저 민선 7기 아산시장에 도전했던 박성순 충남자원봉사센터장이 재도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산시 부시장을 거쳐 민선 7기 아산시장에 당선된 오세현 시장도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 민주당 충남도당 직능국장을 지낸 윤지상 전 충남도의회 의원도 출마가 점쳐지고 있으며, 황재만 아산시의회 의장은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준비에 고삐를 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아산시장에 도전하는 후보는 4파전이 예상됩니다. 먼저 국민의힘 아산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경귀 전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은 일찌감치 출마 의지를 내비쳤고, 2차례 아산시의회 의원을 지낸 유기준 전 아산시의회 의장도 3월 대선 이후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또 국가정보원 관리관을 역임했던 이규식 아산시정연구원장이 아산시장 도전에 합류했으며, 천안시 부시장을 퇴임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전만권 아산도시행정연구원장도 일찍이 물밑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직 시장이 있는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역시 각각 4명 이상의 후보가 출마 의지를 내비치면서 본선을 향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감 선거인데요. 먼저 충청남도 교육감 선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교육감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전현직 교수와 교장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예상 후보군을 계속해서 김장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 교육의 100년 대계를 책임질 교육감 선거를 놓고 출마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공주대 공과대학장을 지낸 김영춘 공주대 대외부총장이 출마 의사를 보이며 대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남교육청 신년 기자회견에서 3선 도전 의사를 내비친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출마도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전국 외국어 고등학교 교장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박하식 전 충남 삼성고등학교 교장도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명노희 전 충남도의회 교육의원도 3번째 충남교육감 도전에 나섭니다. 또 충남도 교육위원을 지낸 이병학 충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도 교육감 출마를 위해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주대 자연과학대 학장을 역임한 조삼래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장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가 거론되고 있으며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회장을 지낸 조영종 전 오성고등학교 교장도 출판 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직 충남도 교육감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전현직 교수와 교장 등의 출마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다음은 세종시 교육감 선거입니다. 세종시 교육감 선거는 이전 선거에 비해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군이 난립하고 있는데요. 진보와 보수 성향 후보 간 단일화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후보군을 김우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종시 교육감 선거는 최규진 현 교육감의 3선 도전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학교 현장을 누빈 전 현직 교장과 교수들의 출마가 대거 예상되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최근까지 세종교원단체 총연합회장을 지낸 강미애 세종도원초등학교장이 조만간 출판 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어 경기대학교 초빙교수를 역임한 김대유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이 자천 타천 거론 중이고 세종시 교육청 교육원장을 지낸 사진숙 전 어진중학교장이 최근 교직을 내려놓고 출마 선언식일 저울질 중입니다. 또 지난 2018년 세종시 교육감 후보로 나선 바 있는 송명석 세종교육연구소장과 세종미래교육시민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유문상 한국관광대학 교수가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2022년 개정교육과정 교양교과 심의위원장 업무를 수행한 윤재국 두루중학교장과 세종시 교육청 출범 단계부터 학교 혁신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이길주 다비초등학교장이 출마 여부를 두고 고심 중입니다. 또 2014년 지방선거 이후 재선에 성공한 최규진 교육감이 3선 도전 의지를 일찌감치 내비쳤고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최정수 한국영상대 교수가 최근 출마 선언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 지난 2018년 선거에서 최규진 교육감 대항마로 나섰던 최태호 중부대학 교수도 여전히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세종교육감 선거는 현재 10여 명의 후보군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진보와 보수 성향 후보 간 단일화 여부가 선거 기간 내내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 31일 아산 선장면 갈대밭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변 10만 제곱미터가 불에 탔는데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갈대밭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하늘에서는 시뻘건 불길을 잡기 위해 헬기가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아산 선장면 갈대밭에서 불이 난 건 지난 31일. 소방장비 25대와 인력 86명이 투입돼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갈대밭 10만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3년간 충남 지역에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모두 445건.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의 약 16%로 담배꽁초와 불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특히 산림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우거나 태운재를 함부로 버리면 불티가 날아가 산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방당국은 3, 4월 영농철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화재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해충 박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최대한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2021년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세종시의 순유입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세종시의 인구 이동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김우순 기자가 분야별로 분석해봤습니다. 지난해 세종시로 전입한 인구수는 7만 6,912명, 반면 전출한 인구수는 6만 2,827명으로 전입 인구가 14,085명 많았습니다. 이로 인한 순유입률은 전체 인구 대비 3.9%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전입자 수에서 전출자 수를 뺀 연령대별 순이동자 수는 어땠을까? 30대가 3,472명으로 가장 많이 유입됐고, 이어 20대가 2,600여 명, 40대가 2,200여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충청권에서의 전입이 많았던 겁니다. 주요 전입지를 분석해보니 대전이 3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충남이 13.5%, 경기도 13.4% 순이었습니다. 주요 전출지 역시 대전이 22.5%로 가장 높았지만 전입 비율보다 낮았고, 이어 경기도 16.1%, 충남 15.9%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주요 전입 사유도 살펴봤습니다. 주택 때문이란 이유가 31.2%로 가장 많았고, 이와 거의 비슷하게 직업 때문이 30.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교육 때문에 전입했다는 비율도 4%에 달했는데, 문제는 교육 때문에 전입했다는 인구보다 전출한 인구가 500명 더 많았다는 점에서 과제를 남겼습니다. 각 분야별로 인구 이동 추세에 따른 능동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 지역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소소그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송영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천안역 명동거리에서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는 주정아 씨. 코로나19 이후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지만 주 씨는 매달 빼놓지 않고 5만 원씩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5만 원이라는 돈이 작다면 작지만 엄청 큰 돈이잖아요. 힘들어진 상황에서도 봉사활동하면서 기부하면서 저희가 조금 사실 살아가는 걸 좀 느끼다 보니까 그렇게. 천안 지역 자영업자들이 모여 만든 소소그룹은 소상공인들의 작은 모임이라는 뜻으로 30여 개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체당 매월 5만 원씩 기부에 참여하는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소그룹에 속한 17개 업체에서 릴레이로 그 후원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계셔서 그 금액이 모여서 저희 아이들 외래치료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힘을 모아 다양한 재능 기부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 그룹은 기부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뭐 이런 재능 기부든지 아니면 의료 지식 기부라든지 아니면 좀 뭐 저소득층 및 농아인들의 교육까지 담당하는 그런 모임으로 남고 싶어서 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